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을 지배했던 빅 이벤트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또 국내 이슈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따랐던 가운데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6%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예,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미국의 좀 대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야 될 산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불확실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일단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두 시장 자체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 때에 상단에 좀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상단 자리대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박스 상단 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21선과 61선 자리대도 마찬가지로 들어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 방향성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선 자체를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갭으로 떠서 강하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더 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즉 눌림목 구간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기를 좀 기다리는 눌림목 프리셔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어요.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밑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좀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이 좀 가장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물 수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지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계속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박스권역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그래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뭐 투신 쪽이나 연기금 쪽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이슈,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보다는 투신 쪽이나 연기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2,700억대, 그리고 외국인 3,300억대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매수했던 부분들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방향성, 이평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거래소 시장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하방각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대를 61선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848포인트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21선도 한번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21선 올라가게 되면 21선이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이 추세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만 1,000원 자리대를 안착을 하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시장은 우선 뭐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이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들, 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부분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난주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집중 순매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IT 쪽과 2차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해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를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될 거예요. IT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상단 자리대까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단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자리대까지는 올라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86,000원 자리대가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아마 9만원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시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보면 무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있어요. 그러면 외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건설 섹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GS건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있어서의 종목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화학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만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나름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화학 쪽에 있어서
그린주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OCI, 뭐 태양광 쪽에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 중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 치료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린리들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양광, 뭐 풍력, 수소,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죠. 그러면 장비 쪽이나 소재 쪽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풍력 쪽도 최근에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CS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히죠. 가장 탄력이 좀 강했던 업종 자체가, 섹터 자체가 풍력 쪽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종목군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뭐 5G가 밀릴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 해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5G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포지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5G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강한 부분들이 서진 시스템이에요. 서진 시스템인데 하락을 하게 되면 밀려 내려오니까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나 61선 자리대, 이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보셔야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21선의 방향성을 보면 아직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눌림목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IT 부품 쪽 같은 경우 여전히 소부장 쪽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지고 보되 내년도까지 좀 겸비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도 있고요. 메모리 쪽에 장비사들 좀 상당히 많고 소재 쪽도 많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올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퀄컴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쪽, 장비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 번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일회성 실적이 아니니까 조정시에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덕산 소재 쪽에 있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PSK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를 보게 되면 CS윈드 풍력 쪽에 있어서는 CS윈드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효성 쪽 지주사 같은 경우는 배당까지도 좀 염두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린이들 쪽에 있어서 수소 쪽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자, 11월 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6%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며칠간의 급등에 따라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 나란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점차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1,120원대까지 지난 금요일이었죠. 1,12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대거 들어왔었는데 이 수급이 오늘도 연속성 가져갈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0.9% 하락으로 77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0.8%의 상승, SK하이닉스도 0.35%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요. 73만 5천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 테슬라의 생산량 확대 수의 기대감에 긍정적인 평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6%의 상승으로 30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주 같이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2% 넘는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2% 넘게 오르면서 28만 3,500원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도 1.5%가량의 상승,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주에 다시 매기가 쏠리면서 2% 넘게 오르면서 51만 1,000원으로 시장 출발했습니다. 카카오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양호했고 4분기에도 실적 성장 지속할 거라는 증권사 호평 잇따르고 있습니다. 37만 4,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1.05% 오르면서 2,441선에, 코스닥은 1.1% 오르면서 846선으로 시작합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1% 넘게 오릅니다. HLB 0.4%, 알테오젠은 1.4%가량 오르는데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상승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5만 원 선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 상승으로 49,9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2차 전지에 관심과 함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7위까지 계속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3.4% 가장 큰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1.6% 상승, CJ ENM 미디어와 커머스 분야의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 잇따르고 있습니다. 1.6% 오르면서 13만 5,300원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먼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양도세 부분이 풀리면서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좀 바뀌어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양도세 이전에서 양도세 이제 3억으로 이제 제한하는 흐름에 이제 있을 때에서는 연말 12월이나 11월 달에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폭락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일단 10억으로 현행 유지함으로써 해서 그걸로 인한 이제 유동성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시장이 계속 반등을 세게 주는 흐름들을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업종 코스피 보면은 이날 바닥을 쳤던 게 바로 11월 2일, 그 다음에 양도세 이후에서 시장이 펼쳐졌던 11월 3일, 그 이후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해외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상 신고가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스닥도 쫓아 올라가게 되면 다시 역사상 신고가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여기 있지는 않고 여기 바로 앞에 코앞에 2458이 연고점인데요. 2020년 연고점인데 요거 돌파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오늘이라도 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돌파가 나오려면 IT와 제약주,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정유, 화학, 철강, 조선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면 지수 2458 여기 연고점, 이 고점이 아니고 2600도 단번에 돌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IT 섹터들도 강하고요. 거기에다가 제약주 섹터들도 강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수 여기 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들은 뭐 연말로 가면서 계속 강세 흐름들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폭발에 대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잘 잡든 어쨌든 추격 매수는 여전히 조금은 안 되고 추격 매수보다는 여전히 바닥권역에서 있는 제약주라든지 IT 섹터라든지 얼마든지 찾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크게 손실날 그럴 시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역사상 신고점 내지는 뭐 산타 랠리 내지는 연말 랠리 또 연초 랠리까지 내년 흐름까지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종목들을 좀 바닥에서 잘 건져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종목은 SK케미칼 질문 주셨네요.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주가 전망. 자, SK케미칼.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저녁에 이제 베스팅 트레이딩 방송에서도 SK케미칼을 주목하는 종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35만 원대였는데, 왜냐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원래 겨울 동안에서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잡혔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 사업 쪽을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52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가 증가됐다라는 좋은 호재거리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인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전년 동기 대비 98% 매출액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3분기 독감 백신 수요도 전년 대비 좀 크게 좀 늘면서 실적을 좀 이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도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맥스랑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의향서를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목도 끌은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저기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과거처럼 시장이 무너지질 않고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조금 계속 몰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그 코로나를 우선 과제로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데서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약주들이 또 강해질 수도 있는 흐름들도 있고,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여기 고점 부분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 공략은 가능하신데 지금에서는 저항대에서는 안 되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35만 원을 두고 조정받으면 40만 원 뭐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슈는 충분합니다. 이슈는 충분하고 SK케미칼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들, 삼성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힘을 내주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바닥권역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힘을 내면서 이제 따라 움직일 겁니다. 늘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 흐름들이 잡힐 거니까 이쪽에 있는 강한 흐름들 계속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일약품에 대한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주가 전망 뭐 제약주들 다 좋아요. 근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로 말씀드리면 9만 원 정도는 가능하신데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화이자에 대한 그 백신이 내달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서 이제 그 긴급 사용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슈인데, 과거 이제 제일약품은 화이자의 오랜 이제 파트너로서 2005년에 부임한 성석재 제일약품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이제 그 백신 관련주로 포함이 됐는데요. 뭐 좀 전에 이슈는 뭐 비슷합니다. 코로나 관련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치료제에 대한 그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 임박 조만간에 이제 그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라
손절 라인만 잘 주고 7만 원 정도 손절 라인 주고 뭐 단타로 공략하실 분들은 뭐 밀리면 공략은 해봐도 되는데 목표치는 아주 크지는 않다. 지금 위치에서 한 9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7만 원 손절 잡고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효성 TNC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효성 TNC. 자, 섬유 의류 관련주 쪽인데요. 화학 섬유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스판덱스라는 그 제품이 그 주문이 계속 세도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터키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효성에서 섬유 이제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되면서 재상장된 업체인데, 뭐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직물이라든지 이런 의료용 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지금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 지금 힘입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662억으로 예상 컨센서스보다 한 10% 정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떠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여기서 뭐 이거를 공략했는데 뭐 깨지거나 물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왕이면은 조정받을 때 한 15만 원 선에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목표치는 지금에서 올라가면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차트가 그래도 바닥에서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네 번째 넷마블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넷마블. 자, 원래 겨울이 되면은 이제 게임주들도 겨울방학 때문에 이슈가 항상 됐던 종목이고, 요것도 이제 넷마블도 세븐나이츠라는 그 게임이 계속 여기에 이제 넷마블의 흥행작인가 봐요. 이쪽이 흥행작인데, 저는 뭐 게임을 잘 하지는 않지만 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11월 18일 날에 세븐나이츠 2가 나오는데 이게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방이 좀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빅히트에 대한 이슈가 꽤 컸죠. 그래서 빅히트 상장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 빅히트가 상장한 이유에서 급락을 하니까 같이 쭉 빠져버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빅히트도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다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지금 바닥 대비는 20%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바닥 대비 2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 횡보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넷마블도 여기에서 14만 원 정도 혹은 15만 원, 그래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대한 그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넷마블도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만 잘 공략을 하면 낙폭과에 따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목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계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이 수익률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아남전자가 25%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EM코리아 3.3%, SDN이 34%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건산업 17%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강원랜드가 0.4% 약손실을 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0.28%의 수익, 휴온스 2.93%, 3%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30%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230%에 달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자, 모나리자 이제 그 마스크 관련주 쪽이죠. 자, 모나리자 차트를 보면 일단 오늘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급증한다는 계속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침 개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들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흐름이 이제 죽는 흐름들은 아니고 이 가격 이내에서만 잘 공략을 하면 바닥주이기도 하고 더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분명히 실적은 뭐 올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면 거래만 실리면 되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보면은 그렇게 안 움직이다 오늘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 그래서 아직 제약주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직은 조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이제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겨울이 찾아오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방역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도 이 위치에서는 잘 사놓으면 다시 주가가 6,000원, 6,500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은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 이하, 5,500원 이하인 지금 가격부터 해서 5,000원까지 바닥 부분에서 잘 저점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목표치는 7,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모나리자였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함께 잘 확인하시고요. 자, 시장이 여전히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대비해서는 약간 탄력이 좀 줄어든 모습이기는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0.78% 상승, 코스닥이 1.06%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미 선물 시장 나스닥 선물이 1.2% 넘는 상승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 오늘도 1원가량 내리면서 지금 1,120원 선까지 무너진 모습이고요. 1,119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 오늘 장 초반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안팎의 상승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대선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와 함께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과 또 업종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편안해졌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낙폭을 그 이상 회복시키면서 시장은 편안한 위치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개인 주식 불패방에서는 시황을 얘기하면서 마치 지난주 말이 저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저점을 깨는 일은 여간해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년도를 대비하는 전략을 설계하면은 많은 섹터와 종목이 보일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아마 그 중에 섹터는 다시 BBIG가 이제 돌아서면서 또 반도체가 돌아서면서 아마 외국인 매매 동향을 잘 봐야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돌린 거는 역시 외국인의 힘이 컸죠.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지난주에 들어온 게 한 1조 8천억, 2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85년 이후에 주간 단위로 최고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올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한 25조 이상 매도를 했죠. 통상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보면 25조 정도 매도를 하면은 클라이맥스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내년에 올해 매도한 외국인 자금은 그대로 다시 매수로 돌아올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그 기대는 환율이 있죠. 환율 차트를 보면은 어느덧 1,120원입니다. 우리가 올 봄에 유한 결제 수요를 걱정할 때가 1,294원까지 갔었었는데 어느덧 1,12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 사실 수출 기업한테는 안 좋은 건데 자본 계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1월부터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섹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최근 직전에 한 달 동안 10월부터 어떤 형태의 매수를 보였냐. 중순부터 보면은 배터리 관련 소재를 많이 사죠. LG화학, SDI, 또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외국인들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추세를 좀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화 강세와 약달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외국인 매수는 좀 추세로 돌아설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마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은 좀 혼란스러운데 방향성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증세를 표방을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한 2조 달러 내외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아마 이것이 약달러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고요. 아마 계속되는 얘기지만 기업 이익의 개선, 그러니까 EPS 증가율이 내년까지는 기저효과로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미국과 국내 기업이 공히 기업들의 EPS가 상향이 된다면 주가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EPS 상승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를 추론을 해보면 외국인의 매수 섹터와 대체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인터넷 기업이나 이쪽이 많고요. 바이오시밀러나 이쪽도 기저효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이제 대단히 그 개선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과 또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이쪽이 당연히 EPS 상향 섹터가 많이 기대되는 쪽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얘기한 대로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많은 작업이 나타날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의 복귀, 이쪽이 가장 키포인트일 텐데요. 결국 미국도 탄소 제로를 가겠다는 걸 표명을 하고, 탄소 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태양광이나 배터리 섹터 쪽이 좀 날개를 달 것 같고요. 아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석유화학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태양광 우리 국내 기업이 셀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시장입니다. 또한 세계 2위의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죠. 바이든 당선자는 5억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죠. 4년 동안에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의 에너지 고효율 개조도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가속화도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배터리 연구 개발도 가속화시키고 2030년 말까지 이제 50만 개 이상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공약을 했고, 자동차 세액 그 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방향성이 신재생이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견고한데, 여기에 정부에서 힘을 보태니까 방향성이 더욱 강화되는 거죠. 신재생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선 세액 공제도 해주는데 투자에 거칠 것이 없을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왕에 이제 글로벌 선도 메이커가 미국에 탄생을 했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이런 혜택을 준다면 더욱더 날개를 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는 다행스러운 게 마침 이렇게 신재생 인프라 쪽의 글로벌 메이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셀 업체, 특히 LG화학, 삼성 SDI의 결이, 삼성 SDI는 이제 오늘로서 고점을 뚫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신고가 영역을 접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제가 특강을 통해서 아마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된다. 2030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멀고 2021년은 그 성장이 아마 초일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투자해도 된다.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한 달이 안 돼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뚫고 나가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할 때 미래를 좀 예측해서
우리가 투자 팩터를 찾아내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성장성을 부각받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 있고요. 아마 그 다음에 다가올 게 이제 태양광, 풍력 이쪽일 텐데 아마 하나솔루션이 이제 악재가 발생이 됐죠. 계열사 지원을 통해서 과징금을 맞았는데 그런 악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시장이 그거보다는 성장성을 훨씬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덮고 갈 만큼 이 트렌드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해상풍력 이런 쪽도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데 CS윈드나 뭐 삼강 MMT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이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석유화학 섹터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또 미국에서 이제 세일가스 부분이 아마 경쟁력이 많이 취약해질 거예요. 그러면 세일 오일에 대해서 기반했던 그동안에 NCC 기반의 이런 쪽이 NCC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던 게 ECC 기반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 크래킹 과정 이게 많이 들어서면서 석유화학을 어렵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탄소 규제나 이런 게 더 강화된다면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만 수요의 증가에 있어서 아마 플라스틱 사용 자재나 이런 쪽에 있어서 아마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수혜를 받는 쪽과 좀 피해를 받는 쪽이 길게 보면 나타날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수혜 섹터 쪽에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1% 넘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1%, 코스닥은 1.27%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830억 원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1,000억 원 가까이, 1,000억 원 넘게 지금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풍력과 같은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결정이 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11월 달에 굉장히 강한 분위기.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서 소송전 진행은 제가 볼 때는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졌다고 승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앞으로 11월 내내 또 12월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연말까지 해서 좋은 수익 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가족분들이랑 12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만 주식을 하고 나중엔 좀 쉬자고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찌됐든 좋은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 종목들 추천을 그간 많이 드려왔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은 셀트리온도 추천드렸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6만 6,500원에 잡아서 아주 잘 가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84,400원 포인트에 잡아서 또 잘 가고 있어요. 좋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두 종목 셀트리온 가족들인데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제가 보는 기준은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절대 멈추진 않을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굉장히 우선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튀어가는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전고점까지는 그냥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는 우선은 기다려는 봐야 됩니다. 네, 기다려 보시고 천천히 대응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이 종목을 뭐 수익 중이신 분들 또 아니라면 아직도 마이너스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진득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걱정인 종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일감 몰아주기 네, 뭐 매번 있는 일입니다. 대기업에서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 같은 느낌이에요. 당연히 관계사한테 일감 몰아주지 다른 회사 주고 싶겠어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주가는 이게 또 바이든 이슈 같이 만나서 튀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솔루션 사실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가족분들 통해서도. 근데 제가 5만 원 이상 무조건 가니까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던 터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잘 갈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추천을 드렸죠. 카카오도 35만 5천 원에 추천드리고 역시나 네, 잘 가고 있어요. 수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거의 항상 대형주 드리거든요. 수익이 다 좋습니다. 네, 장이 안 좋던 말던 제 종목은 가고 있어요. 작은 거 안 들으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2에서 3% 많으면 5% 수익 보시면 그냥 타시라고 저 종목 무조건 가니까 단 한 종목도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가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두 종목 다 실적이 원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데 네이버가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점차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지금 네이버 혼자 못 가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상승 쪽을 좀 빠르게 타지 않을까. 트럼프가 안 돼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적으로 주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신 전략,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인 보유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시젠도 추천을 드렸었죠. 시젠도 26만 2천 원 추천드리고 이때 말씀드리고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수익이 원체 다 좋아서 대형주 드리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드렸지만은 일반 작은 중소형주보다 훨씬 현재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시젠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까? 안 그래. 내년도 실적은 아마 더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8월달, 9월달에 30만 원 무조건 갑니다 말씀드렸고 30만 원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30만 원 살짝 넘어 도달했었고 이번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갈 거예요. 전고점 32만 2,200원이죠. 이 자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갑자기 조정이 크게 나온다. 지금 자리는 아니지만 26만 원대 보인다면은 너무 좋다 하고 매수 대응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 보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좀 밀리는데 원체 급등 나왔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도 잘 가고 두산그룹주가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특히나 오늘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이 종목도 유증 이후에 권리작 좀 있었지만 큰 영향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증을 받으셔야 돼요. 9천 얼마 정도 하죠.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주가가 빠진다? 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그룹 자체가 중국발 이슈에 강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바이든 중국과의 친화 정책 가잖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국내 방한 하잖아요.
이래저래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유준 가격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진짜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좀 느긋하게 시장 봐주시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SK케미칼도 제가 오픈방에서도 뭐 가족방에서도 여러 번 계속 리딩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결국 다 전고점까지 왔어요. 42만 원 지금 보고 있었는데 가버리네요.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는 한 오후장이나 들어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몇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 이슈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홀딩하시고 또 좋은 종목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금 LG화학이 16.5%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5.5%, 현대위아 4%, 셀트리온도 4% 넘는 수익률이고요. 현대제철이 5% 가까이 수익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NC소프트 5.7% 수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 넘는 수익, CJN이 5%, 카카오도 4.2% 수익률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1%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101%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 도전해 볼지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이 종목은 한 번은 좀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원체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시장 빠지는 거에도 사실 크게 영향 없이 그냥 굉장히 지루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냥 답답해 죽을 만큼 지루했죠. 시장이 빠져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와주면서 우선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다. 실적 개선 사항이 나오려면 멀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실적이 돌아오고 있다. 적자폭이 줄고 있다라는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말씀드릴게요. 5,400원 아래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6,000원까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 수익률 2, 3% 많으면 5%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그냥 잘 보유하고 가시면 아마 좋은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장중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